안녕하세요. 오늘은 군의 직접과 직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의 직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직접이 있고 내직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서 연산을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외직합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내직접에서 플러스 연산 기호를 쓰면 내직합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군이 있을 때 이 군의 부분군들만으로 새로운 군을 만들면 걔는 내직접이고요. 주어진 군들의 프로덕트를 해서 아예 새로운 군을 만들면 외직접이라고 합니다. 우선 외직접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직접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군들 G1부터 Gn까지 얘네들은 그룹이고 얘네들을 가지고 프로덕트를 했어요. 그럼 얘는 다시 그룹이 되죠. 얘네들을 G1부터 Gn의 외직접 또는 직접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외직접이 가지는 성질을 좀 볼게요. 우선은 이 G1 곱하기 Gn 이 프로덕트를 한 얘네들이 사이클릭 그룹이래요. 그러면 이 GI들 전체가 사이클릭 그룹이면 이 각각이 사이클릭 그룹이겠느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 각각이 사이클릭 그룹이라고 해도 전체가 사이클릭 그룹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리에서 얘기해주는 건 이 프로덕트 한 전체가 사이클릭 그룹이라면 각각은 사이클릭이다 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거죠. 여기 성립하지 않는 예를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 Z3 곱하기 Z3를 보죠. 이 집합의 윗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쵸? 3 곱하기 3을 해서 9가 되죠. 하지만 이 집합의 모든 원소들은요, 윗수가 3을 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 곱하기 AB를 해보죠. 그럼 얘는 3A, 3B가 될 텐데 이 각각은 Z3에서 항상 0이 되죠. 윗수는 9인데 모든 원소의 윗수는 3을 넘기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사이클릭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성원이 존재하지가 않죠. 생성원이 존재해서 그 생성원의 윗수가 9가 되면 얘는 사이클릭 그룹이라고 해줄 텐데 모든 원소의 윗수가 9가 된 애가 없으니까 사이클릭 그룹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각각은 Z3는 생성원 1을 가지고 있는 사이클릭 그룹이지만 프로덕트한 전체는 사이클릭 그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프로덕트한 이 친구가 사이클릭 그룹이면 각각은 사이클릭 그룹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얘를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정하죠. let G1 곱하기 땡땡땡 Gn 이 프로덕트가 사이클릭 그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각각이 사이클릭 그룹임을 보이면 되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 GI가 생성원이 있어서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소를 어디서부터 가져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프로덕트 한 개의 사이클릭 그룹이라고 했었으니까 얘네들은 생성원이 존재할 겁니다. 얘를 A1 땡땡땡 AN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GI들은 전체가 얘네들로 생성이 됐을 때 GI의 생성원은 i번째에 있는 AI일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함관계를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 증명이 끝나겠죠. 이쪽부터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I는 사실 GI의 원소죠. i번째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AI 한 것들은 모두 다 GI가 그룹이기 때문에 GI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쪽 방향을 살펴보면 X를 GI에서 뽑아요. 그럼 이 X가 다시 AI에 들어가냐라는 걸 질문하면 되는데 이 전체 프로덕트한 그룹에서 생각해보면 A1 땡땡땡 i번째 X가 들어가 있고 땡땡땡 AN 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프로덕트 한 그룹의 원소니까 얘가 사이클릭 그룹이라서 어떤 정수 M이 존재해서 뭘 만족하는? A1 땡땡땡 요 i번째는 AI가 들어가고 땡땡땡 AN 얘들이 M승을 했을 때 이 원소가 나타나야 될 거예요. 왜냐? 프로덕트 한 애가 사이클릭 그룹이었으니까. 그러면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X가 AI의 M승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X는 AI로 생성된 집합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한 개의 사이클릭 그룹이면 그 각각은 사이클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정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HI들이 GI들의 부분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HI들의 프로덕트 H1 곱하기 H2 땡땡땡 곱하기 HN 얘는 G1 곱하기 땡땡땡 GN의 부분군이 돼요. 얘는 필총 조건입니다. 각각이 부분군이면 프로덕트 한 것들도 부분군이 되고 이 프로덕트가 부분군이면 이 각각도 부분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NI들 얘네들이 노멀이면 프로덕트 한 것도 노멀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필총 관계라서 여기 성립해요.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해보고 2번만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우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얘네들이 이 프로덕트 그룹에 노멀이잖아요. 그러면 팩터 그룹을 만들 수가 있겠죠. 팩터 그룹을 만들면 얘는 뭐랑 또 동형이 되냐면 각각 NI들이 GI의 노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팩터 그룹을 만들 수 있겠죠. 이것들의 프로덕트랑 동형이 된다는 겁니다. 왠지 이 각각을 이렇게 가져와서 팩터 그룹을 만든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2번만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1 동형 정리가 사용이 될 건데 이쪽 방향을 먼저 보이면 이 NI들이 GI들의 노멀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노멀인 걸 보이고 또 팩터 그룹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요. 근데 팩터 그룹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제1 동형 정리를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커널이 되게 함수값을 우선 설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1 동형 정리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 G1 F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건데 G1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GN 얘네들이 G1 N1 곱하기 G2 팩터 그룹으로 이렇게 사상이 된다고 할게요. 그럼 얘네들은 각각 어떻게 사상이 되겠습니까? A1 땡땡땡 AN이 어떻게 사상이 돼야 자연스럽죠? 그쵸? A1 N1 A2 N2 땡땡땡 AN NN 이렇게 사상이 되는 함수 F가 있어요.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얘네들은 호모몰피즘이 됩니다. 준동형 사상이 돼요. 그리고 전사죠. 준동형 사상이고 전사니까 제1 동형 정리에 의해서 얘네들을 커널로 자르면 뭐랑 동형이 되죠? 그쵸? 이 친구들이랑 동형이 되죠. 근데 요 함수에서 커널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커널은 n1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n이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커널이지 않습니까? 내 커널은 항상 정역의 집합의 노멀이 되죠. 그래서 G1 땡땡땡 곱하기 GN의 노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식에서 이 NI들이 각각이 GI의 노멀이면 프로덕트한 얘도 얘네들의 노멀이 된다는 것을 이 커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제1 동형 정리에 의해서 얘네들이 노멀이니까 팩터 그룹을 만들 수가 있고 얘네들은 뭐랑 동형이냐라고 물었더니 NI들이 GI들의 노멀이니 이런 팩터 그룹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들의 프로덕트 한 것들과 동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을 한번 보여볼게요. 이제 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프로덕트 N1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NN 얘가 우리가 G1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GN의 노멀이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이 NI들이 GI의 노멀이 된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G1 땡땡땡 GN 그리고 이 NI의 프로덕트의 원소 N1 땡땡땡 NN 그리고 얘네들의 인버스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인버스. 근데 이것의 인버스라는 것은 결국 각각의 원소의 인버스를 의미하죠. 근데 얘가 노멀이라고 했었으니까 얘는 다시 이 집합에 들어갈 겁니다. 그쵸? 그러면 i번째 원소를 한번 볼까요? 이 연산에서 i번째 원소를 보면
어떻게 생겼죠? GI, NI, GI, 인버스 이렇게 생겼죠? 근데 얘가 다시 이 집합에 들어간다고 했었으니까 얘네들은 어디에 다시 들어간다? NI에 들어간다. 이 말이 결국 이 NI가 GI의 노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이제 내직적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직적은 군 G가 있을 때 군 G의 정규 부분군 N1, N2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N1 곱하기 N2는 군이 되나요? 군이 되죠. 근데 사실 군을 넘어서 뭐까지 돼요? 노멀까지 되죠. 근데 이 G가 그냥 N1 곱하기 N2가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 N1과 N2의 교집합 사이에는 항등원밖에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이 G는 뭐랑 동형이다? N1 곱하기 N2 이 프로덕트와 동형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얘 왜 그런가요? 아이소몰피즘인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니까 F가 N1 곱하기 N2에서 N1, N2로 가는 함수라고 할게요. 얘는 함수가 당연히 좀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려면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로 함수가 사상이 돼야 될 거고 얘네들은 우선 눈에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전사예요. 이미지 F는 N1, N2이기 때문에 전사인 게 눈에 보이고 단사는 됩니까? 단사? 커널을 살펴보면 커널 F는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왜죠? A, B를 해서 함수값이 E가 되는 애들을 찾아야 되는데 N1과 N2의 교집합 사이에는 E밖에 없으니까 이 A, B가 둘 다 항등원이 되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예를 들어 A 곱하기 A 인버스를 해도 사실 항등원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N1 곱하기 N2 형태에서 연산을 하고 있는 거니까 A가 N1에 들어가면 이 N1이 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건도 들어가야 될 거고 이 여건이 들어가니까 N2와 N1 사이에는 교집합 했을 때 A 인버스도 들어가죠. 그리고 교집합 한 개 또 군이니까 A도 들어갈 거고 그러면 항등원만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건이 곱해져서 항등원이 되는 이런 꼴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널을 해보면 항등원밖에 없고 항등원밖에 없으면 얘가 단사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소몰피즘이 되려면 또 하나 뭘 생각해야 되죠? 호모몰피즘이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호모몰피즘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F 뭐라고 하죠? A1, A2라고 할까요? A1, A2, B1, B2 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되길 바래요? F, A1, A2, F, B1, B2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호모몰피즘이 된다는 거죠. 준동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의 의미는 사실 A1, A2 함수를 그냥 곱하는 걸로 보내기로 했으니까 A1, A2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B1, B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F에 이 같은 좌표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야 되니까 A1, B1, A2, B2가 될 거고 이 함수 값은 뭐가 돼요? A1, B1, A2, B2가 될 겁니다. 그럼 얘랑 같아질 수 있겠느냐라는 걸 질문해 봐야겠죠. 근데 이 정규 부분군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이 정리를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N1과 N2가 G의 정규 부분군이고 N1 교집합 N2를 했을 때 항등원밖에 없으면 이 N1, N2 얘는 부분군이죠. 그리고 노멀이죠. G에 얘는 커뮤터티브 교환이 돼요. 이 군은 교환이 됩니다. 이 군이 교환이 된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야 되죠? N1, N2 얘가 N2, N1이 되느냐라는 걸 질문해 봐야 되는데 얘가 같다는 것은 N1, N2 그리고 N2, N1의 인버스가 항등원이 된다는 거고 얘를 좀 더 정리하면 N1, N2, N1 인버스 N2가 된다는 거죠. 얘가 항등원이 되겠느냐라는 거의 질문이고 N1, N2가 노멀이라고 했으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얘는 N2의 원소죠. 그럼 얘가 N2니까 전반적으로 연산하면 N2가 된다. 그쵸? 그 마찬가지로 얘를 보면 이 세 개를 연산하면 얘는 N1에 들어가잖아요. N1이 노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또 연산하면 얘도 N1에 들어가죠. 이 연산이 N1에도 들어가고 N2에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교집합은 항등원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얘가 항등원이 된다. 그래서 이 N1 곱하기 N2 이 부분군은 커뮤터티브가 됩니다. 때문에 얘네들끼리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자리를 바꾸는 거죠. 이 A2가 A2랑 B1이랑 자리를 바꾸면 A1, A2, B1, B2가 돼서 이 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호모모피즘이 성립한다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f가 지금 아이소모피즘임을 보였기 때문에 동형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립합니다. 이때 이 G를 N1과 N2의 내직적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라 하고 기호로 표시하면 N1 곱하기 동그라미를 해줍니다. N2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걸로 나타낸다. 이때 이 N1과 N2를 뭐라고 부르냐면 직접 인자 다이렉트 팩터이라고 부릅니다. 내직적의 의미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 G가 있을 때 N1, N2 얘네들은 G의 노멀 그룹이에요. 그리고 곱했더니 그냥 G가 된대요. 그리고 그 노멀 서버 그룹끼리는 교집합을 했을 때 항등원밖에 없대요. 그러면 이 G는 어떻게 쓸 수 있다? N1 프로덕트 N2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직적과 관련해서 정리를 살펴볼 건데 이 정리를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의 분류 정리를 한번 살펴보고 가죠. 얘는 유한생성 가항군에 대한 정리예요. 유한계의 생성원을 가지는 가항군이라는 거죠. 유한계의 생성원을 가지는 가항군. 그러니까 유한계의 생성원을 가지는 가항군이 주어지면 이 그룹이 정확히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대답을 해 줄 수 있어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G가 유한계의 생성원을 가지는 가항군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뭘로 생성이 되냐면 A1, A2, 땡땡땡, AK 얘네들로 생성이 된다고 합시다. 그럼 얘네는 뭐랑 동형이에요? A1 곱하기 A2 곱하기 땡땡땡 이 사이클릭 그룹들의 프로덕트로 표현이 될 수 있죠. 왜죠? 아까 내직적에서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 이 각각은 생성원이에요. 생성원. 그러면 이 A1이 만들어낸 거랑 A2가 만들어낸 거랑 교집합하면 뭐밖에 없어요? 항등원밖에 없어요. 만약에 A1이 만들어낸 거랑 A2가 만들어낸 거랑 교집합한 게 항등원 말고 다른 원소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된다면 A는 A1의 I승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A2의 J승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IJ가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얘만 살펴보면 A1은 A2의 J-I라는 거죠. 즉 A1은 A2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A1이랑 A2랑 같아진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A1이 A2로 생성이 된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서 A1이 I-J A2라고 하면 A2는 또 A1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니까 얘네들은 같은 집합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G가 A1, A2, AK에 의해 생성된다라는 것은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G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니까 A1으로 생성된 거랑 A2로 생성된 것을 교집합하면 항등원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직적에서 다룬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것의 프로덕트와 동형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이클릭 그룹은 뭐랑 또 동형이 되죠? Z, N1 곱하기 Z, N2 위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N1이라고 하면 Z, N1과 동형이 되고 마찬가지로 사이클릭 A2로 생성된 사이클릭 그룹도 Z, N2랑 동형이 될 거고 땡땡땡 곱하기 Z, N, K 이렇게 동형이 된다라고 써줄 수 있겠죠. 이때 이 NI들을 우리는 단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NI들이 이런 꼴의 형태를 만족시키면 불변인자라고도 부릅니다. 무튼 정리하면 유한계로 생성되는 가항군은
다음과 같은 꼴의 형태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을 때는 이 P1의 R1승, P2의 R2승 얘네들은 오름차순으로 적어줍니다. 오름차순으로 적는다는 건 1, 2, 3, 4 이렇게 점점점 커지게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한계 생성원을 가지는 강항구는 이런 꼴의 형태로 항상 표현이 되더라 라는 것이 유한 생성 강항군의 정리입니다. 분류 정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정리는 이 유한군지에서 다루는 정리인데, 유한군지 G가 사이클릭 그룹의 내직적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시다. A, 내직적 B, 사이클릭 그룹 A와 B로 생성되는 각각 사이클릭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A의 윗수를 M, B의 윗수를 N이라고 하고 얘네 둘은 GCD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로소라고 할게요.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 이 G가 사이클릭 서브 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Z, MN과 동형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A, B로 생성이 되는 사이클릭 그룹이고 이 윗수가 MN이라면 Z, MN과 동형이 되겠죠. 이 G의 윗수, G가 이렇게 프로덕트 꼴로 표현이 될 때 윗수 어떻게 구하죠? G의 윗수는 N 곱하기 N, 이 집합의 윗수 곱하기 이 집합의 윗수니까 G의 윗수가 MN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G가 사이클릭 그룹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 AB의 윗수가 만약에 MN이 된다면 이 G가 AB로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럼 G가 사이클릭 그룹이 될 거고, 그럼 사이클릭 그룹이면 Z, MN과 동형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G에 내직적한 것은 아까 뭐랑 동형이라고 했죠? 그냥 곱한 거랑 동형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G의 원소에 AB의 원소가 있어요. 그럼 이 AB의 원소의 윗수가 MN이 되는 걸 보여야 되는데 유한군 G예요. 그럼 이 AB의 원소는 LCM, A의 윗수, B의 윗수 이렇게 되잖아요. 이 LCM의 약수가 될 겁니다. 근데 이 GCD가 1이라고 했었으니까 얘는 사실 그냥 LCM A의 윗수, B의 윗수가 될 거예요. LCM A의 윗수, B의 윗수를 하면 이가 그냥 MN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AB의 윗수가 MN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윗수가 MN이면 G의 윗수가 MN인 거니까 이 AB가 생성원이 되겠구나. 그러면 G가 사이클릭 그룹이겠구나. 사이클릭 그룹이고 유한계니까 Z, MN이랑 동형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리는 뭐냐면 순환군 G가 있는데 뭘로 생성이 되는? A로 생성이 되는. 근데 이 A로 생성이 되는 이 G의 윗수가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N이 만약에 N 곱하기 D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M, D가 서로소예요.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면 이 G가 내직적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A의 M승으로 생성된 사이클릭 그룹과 내직적 A의 D승으로 생성된 사이클릭 그룹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 G가 교환이 되지 않습니까? 커뮤터티브. G가 사이클릭 그룹이기 때문에 커뮤터티브 합니다. 때문에 모든 부분군은 정규 부분군이 되겠죠. 두 개가 정규 부분군이고 얘네들의 교집합은 항등원밖에 없을 거예요. 때문에 이 내직적 곱을 하면 얘는 그냥 곱한 거랑 동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A의 GCD MN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GCD MN이 MD, 이 GCD MD가 1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냥 얘는 A가 됩니다. 결국 G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번의 정리도 성립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 첫 번째 내용은 G가 내직적 곱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각각의 그룹이 사이클릭 그룹이고 윗수가 서로소예요. 그러면 얘는 이 각각의 윗수를 곱한 Z, MN과 동형이다 라는 것의 정리고, 두 번째 내용은 G가 순환군일 때 이 순환군의 윗수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서로소 이게 인수분해를 해요. 그러면 이 각각의 윗수가 되도록 사이클릭 그룹을 만들고 직접 곱, 내직적 곱을 하면 G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군의 직접과 직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